자, 이제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일단은 딜리트 기능 먼저 만들어 볼 거고요. 제가 보여드리고 있던 이 테스트 서블릿은 삭제를 좀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DB 커넥트 테스트 했던 이 녀석도 삭제를 하겠습니다, 이제. 표본은 충분히 자료로 남아 있는 것 같으니까. 자, 그러면 일단 버튼부터 좀 만들어 볼까요? 이 detail.jsp 파일 안에 목록이라고 하는 버튼 말고, 이 녀석 말고 버튼을 하나 더 만들어 내겠습니다. 구성을 그냥 단순히 A 태그만 한 줄 추가를 하면 이제 목록 바로 옆으로 와서 삭제가 붙을 거니까 제가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A 태그 하나를 div로 감싸서 하나 더 만들고 삭제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href 여기는 이제 뭘로 넣어줄까 고민하시면 되는데 사실상 고민할 필요가 딱히 없죠. 우리 그동안 해왔던 걸 보면 아티클 관련된 기능은 아티클 그 다음 기능 아티클 디테일, 아티클 리스트 이런 식으로 갔으니까 우리가 아티클 딜리트라고 하는 서블릿 요청을 보낼 수 있는 방식으로 가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현재 페이지는 아티클의 디테일 페이지였으니까 여기도 딜리트라고만 넣어줘도 괜찮겠죠? 근데 이거 가지고 끝날 게 아니라 우리는 id라고 하는 값을 파라미터로 넘겨줄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그래야 내가 원하는 글 하나만 삭제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파라미터 세팅 바로 진행할 거고 id라는 정보는 지금 이 디테일 페이지에선 이 녀석이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바로 넣어주겠습니다. 자, 그럼 이 요청이 넘어갔을 때 실제로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서블릿이 하나가 필요하겠죠? 자, 디테일 서블릿 하나 복사해서 제가 딜리트 서블릿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만들어 줄 거고요. 이 녀석의 경로 딜리트로 바꿔주고 데이터베이스 필요하니까 두고 접속 그다음 파라미터를 꺼내서 id라는 변수에 담는 이 과정도 똑같이 필요하겠죠? 살려 놓겠습니다. 그러면 쿼리만 delete from article에 wherejar 사용해서 변경해 주도록 하고요. 그다음 이런 거 필요가 없겠죠? delete 쿼리는 실행됐을 때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필요가 없는 녀석이니까 물론 결과를 주긴 줍니다. 리턴이 존재하기는 해요. 하지만 굳이 받을 필요가 없겠죠. 그 다음에 리퀘스트에 set attribute 이런 것도 필요가 없을 겁니다. 애초에 JSP한테 이를 넘기지 않을 거니까요. 그죠? 자, 그러면 아까처럼 세팅 하나 해주고요. 리스폰스 set 컨텐츠 타입 자, 이렇게 기본적인 세팅 해주고 이 밑에서 딜리트 처리까지 끝났다면 리스폰스를 불러다가 get writer append 그리고 이 안쪽에 스크립트 태그를 사용해 줄 거고요. 그리고 얼러트 하나 띄울 겁니다. 자, 여기다가는 자, 우리가 만약에 1번 글을 지웠다라고 하면은 1번 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여주면 좋겠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고 하면은 안 될 겁니다. 왜냐면 이런 거는 이제 무조건 1번 글이라고밖에 텍스트가 나오지 않을 거니까 그럼 상황에 따라 이 숫자 부분이 변경이 돼야 되니 그 데이터는 이 해당 글의 id가 알고 있는 데이터랑 일치하는 거니까 그 녀석을 세팅하기 위해 string 포맷을 사용해 줄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아까 전에 복사했던 걸 넣어주도록 하고 여기는 구멍 내주면 되겠죠? 몇 번 글이 삭제되었다. 그 다음에 이 구멍 낸 거에 들어갈 값은 id 이렇게 넣어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삭제 얼러트 창에서 확인 버튼 누르면 이동해야 되는 거 로케이션에 replace 라고 하는 이 녀석 사용해주면 되겠죠. 자, 여기는 현재 요청 정보가 요청 URL이 article delete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곳은 article list죠. 그럼 article을 바꿀 필요가 없으니까 list라고만 넣어줘도 될 거고요. 자, 이렇게 일단 작성을 해주고 실제로 한번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메인 페이지부터 리스트를 가서 3번 글로 들어갔어요. 삭제 버튼이 생겨났는데 이 녀석을 누르면
3번 글이 삭제되었습니다가 뜨고요. 그리고 이때 뜨는 상황에서의 요청 경로는 딜리트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확인 버튼을 누르면 다시 리스트로 돌아오는 이렇게 간단하게 딜리트 기능을 구현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로케이션 href는 제가 잘못 타이핑을 했었어요. 얘는 이렇게 소괄호를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걸 사용해서 예를 들어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이 아티클의 리스트다. 절대 경로를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그러면 1번 눌렀을 때, 삭제했을 때, 삭제되고 나서 리스트로 돌아간다. 이렇게 쓰는 녀석입니다. 그러니까 사용법이 조금은 달라요. 그리고 이제 잠시만요. 제가 아까 보여드리고 싶었던 걸 하나 찾아놓은 게 있었는데 이거 말고 그 로케이션 리플레이스 말고 비슷한데 또 다른 녀석이 하나가 있어요. 저도 이거를 자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외우고 다니지는 않는데 아까 하나 찾아놨습니다. 이런 녀석이 있어요. assign이라고 해서 자, 얘도 사실상 하는 일은 리스트랑 리플레이스랑 똑같아요. 이렇게 하면 아까 전에 리플레이스 쓴 거 말고 함수 이름 바뀐 거 말고는 달라진 게 없죠. 이런 상태일 때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떴어? 자, 다시 테스트 4번 글로 들어가서 삭제 버튼을 누르면 삭제되었습니다 뜨고 리스트로 돌아가는 거 이거는 똑같습니다. 달라지는 게 전혀 없어요. 달라지는 게 전혀 없는데 자, 어떤 차이가 있냐면 리플레이스랑 이 어사인이라고 하는 이 녀석의 유일한 차이는 딱 이거밖에 없어요.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그 뒤로 가기에서 느꼈던 그런 개념이랑 비슷한 건데 자, 좀 깔끔한 화면에서 보여드릴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A, B, C라고 했을 때 자, 일단은 리플레이스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리플레이스는 A에서 B로 요청이 넘어갔다가 B에서 C로 간 뒤에 이제 리플레이스를 여기다가 쓰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치면은 리스트에서 디테일로 가고 디테일에서 삭제 버튼을 누르는 이 행위 그리고 나서 이때 리플레이스를 통해 페이지가 다시 여기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런 상태일 때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사실 큰 메리트가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일단 리플레이스를 썼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돌아간 이 위치에서 이 B라는 녀석 위치에서 뒤로 가기를 누르면 얘는 여기로 가야 돼요? 여기로 가야 돼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뒤로 가기. 자, 여기가 리스트예요. A라고 하지 말고 씁시다. 여기가 리스트 페이지고요. 여기가 디테일 페이지예요. 그리고 우리가 삭제 버튼을 눌러요. 딸깍해요. 그러면 이제 C, 딜리트로 요청이 넘어가죠. 그리고 얘가 수행을 한 뒤에 리플레이스를 통해서 B로 돌려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때 다시 정확히는 리플레이스를 통해서 리스트로 돌렸죠. 여기로 왔는데 이 상황에서 얘가 뒤로 가기를 누르면 어디로 가야 돼요? 자, 이거 실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게시물이 하나밖에 안 남았으니까 테스트 데이터 몇 개만 좀 넣어놓고 자, 지금 그림판을 보면서 상황을 그대로 따라가 보자면 A, 리스트인 상태죠. 상세 보기를 눌러요. 지금 B 왔죠? 이 상태에서 삭제 버튼을 눌러요. 그럼 C로 요청이 넘어갑니다. 실제로 경로가 바뀌잖아요. 디테일에서. 딜리트로 변경이 돼요.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눌러요. 그러면 이제 리플레이스가 동작을 하면서 A로 돌려보내죠. 자, 이때 제가 브라우저에 있는 이 뒤로 가기를 누르면 어디로 갈까요? 얘 어디로 왔어요?
이거 뭐예요? 방금 지운 7번 글이에요. 데이터가 나오죠? 7번 글이 있어서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7번 글이 있나요? 없어요. 이거 뒤로 가기라고 하는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이제 문제점이에요, 사실. 근데 이런 문제점을 아예 사용하지 않으려면 여러 가지 개념들을 좀 혼용해서 막아줘야 되는데 지금은 어사인이었네요? 리플레이스부터 알려드린다고 해놓고 자 이렇게 되어 있었고 리플레이스 보여드릴게요. 차이가 어떤지 한번 느껴보세요. 자 리스트에서 얘를 누르고 삭제를 누르고 리스트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뒤로 가기를 하면 이거 아무래도 리로드가 나중에 된 것 같죠? 다시 삭제를 하고 리스트로 돌아왔는데 뒤로 가기를 누르면 똑같네요. 현재 상태에서는 이게 지금 적절한 예시가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하긴 했는데 진짜로 똑같군요. 사실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냥 제가 좀 다르게 표현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뒤로 가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명확하게 구별을 해서 사용할 수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알려드리는 건데 자, 우리 걸로 대입하지 말고 우리 거는 빼고 자 A가 있고 B가 있고 C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시 그리고 A에서 요청을 보내서 B로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B에서 리플레이스를 사용해서 C로 가요. 지금 우리 상황으로 조금 간접적인 비유를 해보자면 A가 디테일이 되는 거고 B가 딜리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딜리트에서 리플레이스를 사용해 리스트로 가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라고 보셨을 때 이 리플레이스를 사용해서 C가 나와 있는 현재 상태에서 뒤로 가기를 누르면 여기로 갑니다. B로 가지 못해요. 이렇게 가요. 뒤로 가기는. 근데 리플레이스 말고 이 녀석을 사용을 하면 똑같은 경우에요. A가 B로 보내고 B에서 C로 갈 때 이 녀석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C 상태에서 뒤로 가기를 누르면 여기로 가요. 이게 차이예요. 둘이 페이지를 돌려보내는 다른 곳으로 보내버리는 이 개념은 동일한데 뒤로 가기라는 것을 적용시켰을 때 이런 차이가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상황을 잘 판단하시고 둘을 골라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비슷한 기능을 하는 함수들이 꽤나 많아서 한 번쯤은 검색을 해보시면 돼요. 이거 로케이션을 쓸 때 사용할 수 있는 함수들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면 나올 겁니다. 결국은 스크립트 안에 존재하는 문법들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사실 괜찮아요. 어차피 뭐 바로 전 단계를 따지고 이럴 게 아니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딜리트 기능은 좀 완료를 했고 테이블 태그 좀 보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한번 적용시켜 볼까요? 자, 테이블 태그는 검색해보신 분들이 있다면 뭐라 그러던가요? 테이블 태그는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표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글 문서 같은 거 만들 때 표로 무슨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죠. 만들 수 있죠. 그 방식을 HTML 안에서 쓸 수 있는 게 테이블 태그예요. 자, 테이블 태그는 테이블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표를 하나 생성한다라는 의미고요. 그 안쪽에서는 tr 태그와 td 태그를 사용할 수 있어요. tr은 뭐냐? 행입니다, 행. td는 뭐냐? 열이에요. 그러면 하나의 행에 열이 3개다 라고 하면 우리는 표를 이렇게 그릴 수 있죠. 그러니까 2개의 행에 열이 3개다 라고 하면 우리는 표를 이렇게 그릴 거예요. 그쵸? tr은 이 한 줄을 의미하는 거고 td는 이 한 칸씩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 개념 tr과 td 그리고 이제 부수적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이 좀 더 많은데 이런 것들은 그냥 간단하게만 좀 알아볼 겁니다. 기본은 이거예요. 테이블 태그는 tr과 td로 구성할 수 있는데 tr은 행이고 td는 열이다.
자, 실제로 쓰는 걸 좀 보여드려 볼게요. 이걸 어디다 쓸 거냐면 리스트 같은 데에다 쓸 거예요. 리스트에다 쓰면 뭐가 좋냐면 우리가 지금 뭐가 뭐고, 그러니까 얘가 지금 번호고 작성일이고 제목이고 이거를 유추해야 돼요. 명시한 게 없죠. 근데 우리가 콘솔에다가 찍어서 리스트 보여줄 때 번호는 번호, 작성일은 작성일 이런 식으로 제목이 달려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것처럼 얘도 구성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사실 그거 테이블 태그 안 써도 만들 수는 있겠죠. 근데 테이블 태그를 쓰면 좀 더 편하게 아예 짜여진 틀로 만들 수가 있어서 하나 사용을 해볼 건데, 자, 제가 테이블이라고 하는 태그를 하나 만들어 낼 거고요. 이 안에다가 tr 태그를 일단은 하나만 만들게요. 그리고 이 tr 태그의 안쪽에 td를 3개를 만들 겁니다. 그리고 첫 순서대로 번호, 작성일, 제목 이렇게 넣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그려지고 있는 이 한 줄 한 줄의 데이터를 똑같은 방법으로 TLTD를 구성한 뒤에 만들어 낼 겁니다. 여기에는 실제로 데이터를 넣는다는 얘기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li를 뺀다고 가정을 하고 이 녀석을 가져와서 이제 이런 버티컬 바를 제거를 해주고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당장은 이제 아티클 맵이 요 향상된 포문에서 튀어나온 녀석이니까 화면에 나타낼 수는 없겠지만 저는 그냥 간단하게 하나만 보려고 만들어 주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얘는 주석 잠깐 내가 주석을 걸면 안 되겠군요. 이 녀석도 바뀌어야 되니까 얘가 왜 이래? 이렇게 일단 해놨어요. 이러면 화면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지금 요만큼이 테이블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외곽선 같은 게 없으니까 눈으로 도드라지게 보이지는 않죠. 그래서 외곽선 같은 거 넣는 거 간단하게 그냥 이런 거 주면 외곽선이 생겨요. 이렇게요. 이제 조금 더 명확하게 누가 뭔지에 대해서 나타낼 수 있는 거겠죠? 실제로 테이블 태그를 활용해서 화면 구성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얘는 이제 딱 짜여진 그 프레임 안에 가둬놓고 데이터들을 보여줄 수 있어서 테이블 태그를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좀 더 정교한 디자인을 위해 테이블 태그를 잘 쓰진 않습니다. 많이 쓰진 않아요. 근데 좀 디자인을 많이 신경 쓰지 않고 깔끔하게만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면 이 테이블 태그를 쓰는 것도 꽤나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여줄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0번 인덱스에 있는 녀석을 그냥 가져와라고 했기 때문에 데이터는 하나밖에 안 나올 거예요. 네, 텍스트 데이터 몇 가지 더 넣어놓고 자 그러면 실제로 리스트에 해당하는 진짜 게시물들을 전체를 다 보여주려면 우리는 얘를 또 반복문을 돌릴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반복문을 돌릴 때 이걸 그대로 쓰긴 쓸 건데 자, 이 반복문을 돌릴 때 이 안에 들어가는 반복문의 안에서 반복이 돼야 되는 녀석은 tr이에요, td예요? 자, td만 반복이 되면 게시물 하나당 옆으로 계속 생겨나지 않을까요? 얘는 열이니까 세로로 늘어날 거니까 그죠? 이렇게 한 칸 한 칸이 생길 거니까 우리는 데이터를 한 줄 한 줄 보여줄 거죠. 그러면 tr까지
이 반복문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아이고. 에이, 또 이러네. 제거를 합시다 그냥. 자, 그리고 UL 태그는 필요가 없으니까 제거해주고요. 이만큼을 여기다가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줄바꿈만 조금 맞춰줄까요? 이렇게. 자, 이러면 TR 한 행에 대한 게 이렇게 한 묶음이 계속 반복되어서 행으로 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런 게 필요가 없고 이렇게 바뀌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실제로 얘를 보면 어때요? 리스트가 잘 나오죠. 자, 근데 너무 답답해 보여요. 이 테이블이 사이즈를 이렇게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컨텐츠가 가지고 있는 크기만큼만 가리고 있어서 그래요. 지금 보시면 제목이나 이런 녀석들, 작성일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지금 실제 데이터의 그 이름에 해당하는 부분과 실제 값 중에 이 한 칸에 대해서 누가 최대로 이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녀석 크기만큼 전체가 공유가 돼요. 그만큼 늘어나는 건데 이거를 사이즈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테이블 태그의 아래에다가 T의 첫 번째 TR이 나오기 전에 컬 그룹이라고 하는 태그를 하나 만들어내고요. 여기다가 그냥 컬이라고 하는 태그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사이즈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방식 말고도 사이즈 설정할 수 있는 방식은 또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다가 150 정도, 그리고 여기는 250, 그다음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를 100 정도로 하고 250에 150 이런 식으로 주겠다라고 하면 얘는 커져요. 이렇게.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3개겠어요? 우리가 컨트롤할 컬럼이 3개니까. 컬럼이 만약에 여기 2개가 더 있었다. 그럼 5개를 다 컨트롤하면 이 녀석들은 5개가 돼야죠. 자, 근데 이걸 쓸 때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아니다. 아예 이렇게 해볼까요? 자, 이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컨트롤할 컬럼은 3개인데 그 중에 하나만 명시했어요. 아니요. 첫 번째만 200이 먹어요. 첫 번째만 하고 그 뒤부터는 없어요. 자, 그러면 2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좀 사이즈를 다르게 해서 구별을 좀 줘볼게요. 두 번째가 누가 됐는지. 첫 번째는 200, 두 번째는 100 적용된 겁니다. 순서 따라가요. 없으면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진행하고 없으면 안 합니다. 자, 대신에 앞에 있는 녀석들은 안 하고 싶은데 뒤에 있는 녀석들의 사이즈를 컨트롤하고 싶어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컬럼만 만들어주면 돼요. 이 태그만. 그리고 얘한테는 너비 속성을 안 주면 얘는 첫 번째는 그냥 본인이 커질 만큼만 커지고 두 번째가 200, 세 번째가 100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테이블 태그 간단하게 너비 조정하는 거. 실제로 번호는 길 필요가 없으니까 이 정도만 줘도 될 것 같고 이제 작성일 같은 경우는 좀 기니까 주면 좋을 것 같고 제목 같은 경우도 길 수도 있으니까 조금 줬습니다. 디테일은 따로 잡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뭐 가운데 있는 녀석은 사이즈를 정하고 싶은데 마지막은 사이즈를 또 안 정하고 싶어.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당연히 같은 개념이겠죠. 이거는 따로 해보진 않겠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뭘 해볼까? 당연히 이동하는 기능은 그대로 잘 적용이 될 거고. 아, 이거 봅시다. 여기 지금 제목 부분이 실제 컨텐츠가 갖고 있는 폰트, 크기 이런 것들이 다 동일하니까 얘네가 가지고 있는 힘이 좀 약해 보여요. 사실 얘네들은 좀 제목이니까 타이틀이니까 두각을 드러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CSS에 폰트 웨이트 볼드 같은 걸 좀 주고 싶은데 얘는 제목이라고 티를 좀 내고 싶은데 라고 할 때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제목에 해당하는 TD, 이 행들은, 이 열들은 TD가 아니라 TH를 쓸 수가 있어요. 이 TH는 헤드란 뜻이에요, 헤드. 그래서 얘를 다 제목으로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자동으로 가운데 정렬까지 해주고요. 이런 식으로 딱 T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테이블 태그를 쓸 때 테이블 안에 TR과 TD가 기본인데 제목을 쓸 때는 TH가 열이 되는 거고 열로 쓰면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컬 그룹이라고 하는 태그 그 안에 컬이라는 태그를 사용해서 사이즈 조정 같은 거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사실 얘는 조금 더 세분화를 해보자면 실제 헤드 부분, 제목 부분들은 T-헤드라는 태그로 감싸주는 게 맞고요. 그리고 본문 컨텐츠 내용 부분, 이 녀석들은 T-body라고 하는 컬럼으로 감싸주는 게 바람직하기는 해요. 근데 이거는 필수사항은 아니에요. 얘네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얘 구성이 바뀌지는 않아요. 다만 우리가 레이아웃을 잡을 때 조금 더 명확하게 표시하는 거죠. 얘는 제목 부분이고 얘는 내용 부분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시간이 얼마 없어서 이거 내일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안내만 드릴게요. 자, 이거는 표라 그랬습니다. 표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렇게가 한묶음이길 원할 수도 있겠죠. 혹은 이렇게가 한묶음이길 원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엑셀로 치면 셀 병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뭐 열합치기, 열합치기, 행합치기 이런 거 그런 기능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거 당연히 얘네들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내일 수업 때 먼저 설명을 드리고 한번 보여드리고 그리고 다음 내용을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일단 기본적으로 테이블 태그 활용해서 리스트 구조 좀 깔끔하게 바꿔놓는 과정까지 진행했고요. 자, 앞으로 우리가 여기다가 살을 좀 찌워가면서 기능도 더 많이 만들어 보고 이제 웹상에서 실제로 보여줄 때 이런 태그들, CSS들 사용할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을 그날그날 잘 따라오실 수 있어야 그 다음 내용도 원활하게 진행이 가능하실 테니 복습 열심히 해주시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